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득이 발생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만 하는데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세금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4대 보험료 등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요. 부가세야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내라고 받은 것이니까 당연히 내야 하겠지만 나머지 세금들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현금은 없는데 서류상 이익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환원 시에는 세금 폭탄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올라서 이제는 10%를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회사의 업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안정이 되면 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분산하여 환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세금 없이 효율적으로 환원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윤의 중소기업 컨설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인 인천에 있는 주식회사 TH 엔지니어링은 업력이 좀 있는 법인이었는데요. 대표님께서 어디서 들으셨는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그냥 두면 나중에 세금 폭탄이라고 하니까 미리 좀 빼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만나 뵙고 재무제표를 비롯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한 후 회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환원해 드리기로 하였는데요. 세금 없이 환원해 드리기 위해서 배우자 증여자산공제 한도를 활용한 감자를 통해서 환원하기로 하였습니다. TH 엔지니어링의 자본금은 5천만 원이었는데 업력이 좀 있었음에도 분산 보유함이 없이 보시는 것처럼 지분을 대표님께서 100%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보유 지분 중 지분율로는 37%, 시가로는 약 6억 원인 3,700주를 사모님께 증여 후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바로 감자 등의 주식 소각을 실시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 후 소각을 실시한 이유는 주식 소각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양도와는 달리 양도 차익을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가 아닌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대표님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전체 주식의 취득가액 산출은 평균 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대로 소각 시에는 취득가액과 양도액의 차이가 많이 나서 배당 소득세가 과하게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시가를 증여하고 증여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소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없어서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TH 엔지니어의 경우 배당 소득세가 없었고요. 또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부부간의 증여 시에는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돼서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여세도 없었습니다. 통상 주식 소각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익 소각이나 감자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감자의 경우에는 채권자 동의와 신문 공고를 거쳐야 하고 이익 소각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절차가 감자에 비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공고나 채권자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행 차입금 등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익 소각을 많이 실시하는데요. TH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은행 차입금이 없어서 이익 소각보다는 상법상의 절차가 좀 수월한 감자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자 후의 지분 현황을 보시는 것처럼 주식수와 자본금이 동일한 비율로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대표님들도 여기저기서 들으시는 게 많고 또 실제로 법인세 외에 급여나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시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문제점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서도 바쁘시다 보니까 그냥 넘겨버리거나 절세 전략을 말씀드리면 이거 혹시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미루거나 믿지 않는 대표님들이 아직도 계시다는 겁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결국 대표님이기 때문에 판단은 대표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고 조만간 다가올 세금적인 불이익을 그냥 두시는 걸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당연히 법 테두리 내에서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추후에 문제도 없도록 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절세 전략은 미루거나 망설이지 않고 즉각 실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절세 전략도 세무 당국에서 절세 전략을 막기 위해서 방침을 바꾸거나 세법을 개정하면 그 절세 전략은 그때부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요. 최근 10년 동안 세무 당국은 지속적으로 조세를 강화하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해 왔고, 앞으로는 더더욱 심해질 것은 누구나 다 짐작이 가는 상황 아닌가요? 따라서 법 테두리 내에서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활용한 감자를 통해서 미처분 이익 경험을 세금 없이 환원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남겨드린 블로그를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시거나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 신청도 꼭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